신용훼손죄 성립 요건을 제대로 확인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관계까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님과 가게 주인, 기업과 기업 등 돈이 오고 가는 관계에서는 신뢰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신뢰를 훼손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신뢰를 잃었다면 누구를 탓할 수 없겠지만 타인에 의하여 생업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된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위계로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라면 신용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등의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즉 신용이라 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신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위사실이나 위계로 권위나 지위 등이 아닌 신용, 즉 경제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면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말로 제3자에게 착각을 일으켜 타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라면 신용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 들으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죄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에 성립 요건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죄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정의로 그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신용훼손죄와 달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용이 아닌 개인의 권위, 사회적 지위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생업에 타격을 주는 등의 경제적인 측면과 관계가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죄가 아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죄 등의 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 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신용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나 위계를 통하여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회사가 자본이 부족하여 계약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든지 상품 및 서비스 등 품질 신뢰도를 훼손하는 내용을 퍼뜨렸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정의에서 확인하였듯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로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적용되는데요. 개인 간 대화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본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죄의 경우에는 개인 간에 일어난 신용훼손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어떤 면에 대하여 훼손을 하였는가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두 죄목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말의 내용에 명예나 사회적 지위, 신용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고 고의로 공연하게 이를 훼손시켰다면 두 죄목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본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2배에 가까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신용훼손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신용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신용이 훼손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하였고 타인의 신용을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용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행위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죄는 모두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본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소송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용훼손 대상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힘이 약한 개인이 재판을 준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본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신용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혐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고의가 없었음에도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신용훼손 피해 또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카카오톡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AL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